안녕하십니까. 긍정적 행동 지원 1주차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1강에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역사 또 유명한 그런 이론학자들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의 이전의 개념이었던 행동 수정과 응용 행동 분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 26페이지를 보시면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소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뭐 Positive Behavior Support라고 하는 보통 이제 PBS로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은 이제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행동 수정의 어떤 그 혐오적이고 또 이제 그 좀 윤리적으로 비판받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극복하고자 이제 나오게 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문제 행동 또 혹은 이제 행동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그거를 없애거나 뭐 빈도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이제 그 행동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이 근본적인 어떤 그 목적이나 이유를 찾고자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개념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사용되는 어떤 용어를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가져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꼭 또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기능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6페이지 맨 마지막 줄 책에 보시면은 그 이제 행동이 어떤 이제 그 특성이나 그 설명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검토해 보는 과정이 이 긍정적 행동 지원 개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은 이 개인의 어떤 초점을 두는 접근도 있지만은 우리가 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는 결국 이제 뭐 반도 있고 학년도 있고 전체 학교도 있듯이 좀 위계적인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이제 그 모든 학생들 또 위험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또 만성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지닌 학생들 뭐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층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에게는 이제 그 보편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중재들이 적용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위험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이제 뭐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또 이제 혐오스러운 행동을 한다든지 뭐 또 뭐 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 학생들 같으면은 다양한 그런 뭐 요즘에는 도전 행동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게 되면은 이제 그 소규모의 어떤 그 중재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더 이상 이제 행동의 변화나 발전이 없을 경우에는 이 타겟이 이제 만성적이고 심각한 그런 문제를 지닌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력하고 이제 지속적인 중재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비 교사들은 이제 학교에 어차피 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을 하시고 또 뭐 앞으로 또 면접이라든지 또 구술 평가 같은 데에도 보면은 이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뭐 지적 장애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해 보세요. 뭐 그런 이제 면접 시험이 실제 일부 학교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원리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행동의 기능 평가. 왜 이러한 행동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적인 측면을 찾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뒤늦게 이제 수습하기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문제 행동 어떤 발생하기 전에 이제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 또 큰 강조점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제 교수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제 그 장애 학생들이나 그 학생들이 이제 그런 도전 행동이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행동 문제를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혹은 뭐 적절하게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뭐 운다든지 뭐 다른 친구를 괴롭힌다든지 자리를 이탈한다든지 뭐 그런 행동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어떤 뭐 수업 시간에 뭐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땐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또 뭐 배가 고플 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이고 이제 바람직한 어떤 행동들을 많이 교수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어떤 행동 문제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이 세 번째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후속 결과의 어떤 체계적인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중재에도 보면은 뭐 뒤에도 배우겠지만 선행 사건의 중재, 뭐 대체 행동 중심의 중재, 또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행동은 이제 자극과 반응으로 우리가 이제 행동 수정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뒤따르는 결과가 이제 나에게 좋은 것이면 점점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반대로 행동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한테 이제 유익하지 않으면 그 행동을 반대로 이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후속 결과를 좀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행동은 학습된다는 원리에 근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는 것이 결국 한 번 한 번의 행동이 약간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나에게 이런 결과가 왔구나 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학습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실용적인 중재를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회적 가치,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뭐 그런 가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사회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런 중재는 더 활용하기 어렵다. 우리가 뭐 인류 보편적으로 뭐 강조하게 되는 그런 생명에 대한 가치라든지 또 뭐 인격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죠? 또 이제 뭐 존중에 대한 가치, 또 남을 뭐 해치지 않는 거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제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개인이 아닌 그 체계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뭐 장애 학생이나 또 이 장애를 보는 관점이 뭔가 개인의 관점, 개인의 일탈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장애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뭐 사회 시스템, 구조적으로 이제 제대로 우리가 뭔가 지원이나 서포트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이제 주요 요소들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이제 교재 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생태학적인 접근, 두 번째로 이제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 세 번째로 이제 맞춤형 접근, 또 네 번째로 예방 및 교육 중심의 접근, 또 다섯 번째로 삶의 방식 및 통합 중심의 접근, 여섯 번째로 종합적 접근, 또 팀 접근, 대상을 존중하는 접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한 어떤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별표를 꼭 쳐 놓으시고요. 생태학적인 접근부터 살펴보시면은 이 문제 행동은 장애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사건이나 조건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문제 행동은 개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전제에서 환경을 살필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막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 구조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 생태학적인 접근이 특히 또 이 어떤 행동 문제를 바라보는데 중요한 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진단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가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진단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능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학생의 선호도와 강점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수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뭐 A부터 G까지 모든 영역이 다 뭐 부족하거나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좀 이제 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호도와 강점을 이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관점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맞춤형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중재는 이 학생 개인의 필요와 학생이 처한 환경에 맞추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예방 및 교육 중심의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려워하는 환경에 변화를 주어서 이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또 문제 상황에 대처하거나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제 삶의 방식 및 통합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제 그 문제 행동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어떤 그 삶의 질까지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통합 중심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여섯 번째로 이제 종합적인 접근에서는 이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또 대체 기술을 교수하고 또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 또 개인 삶의 어떤 방식의 개선을 다루기 위해서 다양한 중재를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개별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제 팀 접근.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전문가 그룹들이 같이 이제 그 중재 목표와 가치에 함께 동의를 해서 팀의 어떤 협력적인 어떤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대상을 존중하는 접근으로서 그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이제 학생의 필요도와 선호도에 초점을 맞춘 그런 내용들이 접근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행동 지원의 이제 기초 부분을 넘어가서 이제 3단계 지원 모형이 보통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 뭐 2차 지원, 3차 지원. 그래서 이소연 뭐 선생님 쓰신 그 자료를 좀 가져와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뭐 이제 학교 상황에서 이제 전체 100%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약 80%는 이제 1차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그 행동이 이제 그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내 모든 성인이 모든 학생에게 적절한 기대 행동을 지도하고
또 일관된 강화 체계 문제 행동 예방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1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면 뭐 가장 좋긴 한데 역시 이 보편적 중재에서도 이제 반응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2차 지원 또 소집단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 15%의 비율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보편적 1차 지원에도 불구하고 행동 문제를 여전히 보일 경우에는 이 소집단, 이 소그룹으로 해서 그 집중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2단계까지는 우리가 이제 특수교육 단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보통 뭐 그 5명 내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도 역시 이제 그 크게 이제 행동의 변화가 없다 경우에 이제 3차 지원, 이 개별적 지원의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그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 우리가 이제 IEP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서 중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 그 우리가 긍정적 행동 지원에도 나오지만 또 이제 학습 장애, 우리가 중재 반응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에서도 티어 1, 뭐 티어 2, 티어 3 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그림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동 지원의 기초, 아까 33페이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개별화된 행동 지원 교수 모델이 정작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현재 수행 능력의 일탈 정도나 이 개인차를 가지고 이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도 역시 개별화 교육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행동 지원에 필요한 기술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이제 교사의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과 또 지식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제 경험적인 측면까지 모두 다 이제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행동 지도 교수 모델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총 6가지 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포괄적인 문제 진술로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자료를 이제 수집한다. 뭐 하여튼 설명은 거의 같은데 용어가 조금씩 다르게 이 슬라이드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명시하고 설정한다. 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또 다섯 번째에서는 이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다. 혹은 이제 형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 마지막으로 아동의 학습이나 그 행동을 평가한다. 이런 6가지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38페이지에 이제 행동 지원의 절차에 대해서 이제 순서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2를 보시면 이 행동의 기능적 행동 평가를 중심으로 한 행동 지원의 절차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문제 행동의 식별과 중재의 필요성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수집을 위한 기능을 이제 평가해서 뭐 간접 평가든 뭐 관찰 평가든 실시를 하게 되겠고, 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가설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이라는 것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그래서 보통 과학적인 어떤 그 탐구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응용 행동 분석 또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도 역시 그 행동 지원을 할 때 이 가설 수립이 뭐 내 교사가 뭐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은 뭐 교사의 뭐 행동 문제가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설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행동의 조작적 정의와 이제 직접 관철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가설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그 문제 행동의 기능에 따른 그 행동 지원의 수립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선행사건 중재가 효과적일지, 뭐 대체기술의 교수가 효과적일지, 아니면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이 효과적일지, 뭐 이런 것들은 케이스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 지원 계획 수행을 이제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0페이지에 보시면 이 행동 지원의 이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기능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행동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의 어떤 기본 원리가 작동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이제 행동에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세 번째는 행동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행동에는 법칙이 있다 해서 보시면은 이 바람직한 행동이든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든지 이 모든 행동은 영향을 주는 변수와 예측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아까 자극과 반응 뭐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뭐 그래프로 추후에 또 설명드리면은 이제 x축과 y축. 그래서 x가 1 커짐에 따라 뭐 y가 얼마나 커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것이 이 이제 법칙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정비례한다, 뭐 반비례한다, 뭐 상관이 있다, 뭐 상관이 없다, 뭐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행동에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행동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까 긍정적인 어떤 방법들로 가르쳐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는 이 행동은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재 자극이나 외적 자극 등의 영향을 받으며 이 선행 사건이나 후속 사건 등의 영향을 역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1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 이제 저희가 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행동 지원에 대한 이제 윤리적인 이슈가 계속 지금까지 진행됐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행동 수정, 뭐 체벌이라든지 그죠, 뭐 감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이제 미명하에 과거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인격적인 행동주의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인간의 어떤 그 자유의지,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들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자료 수집과 분석에는 또 상당한 많은 시간이나 또 노력이 필요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너무 이제 정적 강화에만 그 강조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비판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치료적인 환경, 우리가 그 뭐 이전에는 이제 치료 특수라고 하는 학문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치료 지원 서비스라는 용어로 이제 좀 바뀌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우리는 이제 교육학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테라피와 이 에듀케이션은 조금 그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언어 치료 받으러 간다, 뭐 미술 치료 받으러 간다고는 하지만은 뭔가 그 행동 치료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교육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어떤 뭐 치료실이나 이런 데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갈 수도 있고 가야 되겠지만은 이 어떤 교육학적인 어떤 그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행동의 결과가 아동 자신에게도 유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행동 지원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입증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중재의 효과는 한 번 이제 효과가 있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 인간의 행동은 회귀하기 때문에 그 이전 습성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평가가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4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1주차 1강과 2강에서 보았던 어떤 그 행동주의의 이론이라든지 또 응용 행동 분석의 개념이라든지 또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과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토의 및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이 그 이제 사이버 강의 특성상 저희가 이제 교수 활동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클래스에 가서 그 반드시 학습 활동 글쓰기를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강에서는 뭐 이 두 가지 질문을 답을 하고 그 다음에 2강에서는 1주차 2강에서는 이 밑에 두 가지 질문을 답변을 하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학습 활동 글쓰기까지 끝나야 이 사이버 강의자 수강과 이 학습 활동 글쓰기가 다 끝나야 이제 정상적으로 출석이 인정이 되어서 그 출석부에 이제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학습 활동 글쓰기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유초중 특수교사 임용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뭐 사실 1장은 이제 그냥 그 개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출제되진 않았으나 그 중에 또 이제 좀 쉬운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04년 중등 특수에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에게 나타내는 문제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서 학생의 지적 능력, 환경과 문제 행동 간의 관계, 또 학생의 기질 및 정서적 특성, 또 문제 행동을 유기시키는 강화 인자. 예,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능력을 우리가 이제 굳이 막 고려해서 문제 행동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 2, 3, 4가 너무나 이제 강력한 어떤 요소들이기 때문에 1번이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그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4번 문제는 이제 2019년 유아특수교육과정 A-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뭐 문제를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스탑하셔가지고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2번에 적절한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번 문제에도 보시면 기능평가라는 말이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 예방한다, 또 장기적이다, 생태학적이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다 이 우리 본 강좌의 제목이기도 한 그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말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힌트들을 많이 제공한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들,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용어 및 변천 과정이라든지 또 주요 요소, 또 그런 부분들을 또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1주차 강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긍정적 행동 지원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면 더 이제 그 필요하고 뭐 과목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이제 중재하는 것도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1주차 1강 그리고 2강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주차 강의로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우리가 아까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은 결국 학교 환경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버 강의이지만 이제 대면 수업에 못지 않게끔 예습과 또 복습 또 철저히 하셔서 이제 학업에 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주차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